자, 이번 시간은 문법을 보도록 할게요. 2020년 9월 모의평가 2학년 문법입니다. 5문제니까 빠르게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확인. 자, 11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 이게 되겠고, 12번 문제 윗글의 기억에 해당하는 예라고 되어 있네. 자, 이렇게 우선 먼저 문제 체크하고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문법은 문제 중에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문법이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정리가 안 돼 있다. 두 번째 적용을 못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를 못 읽어내는데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 자, 두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반의어라고 한다. 자, 반의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반대되는 말 반의어인데, 반의어는 크게 상보 반의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급 반의어 또는 정도 반의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상부 반의어는 뭐냐면은 이 삶과 죽음처럼 중간이 없어요. 삶, 죽음, 중간이 없는 경우. 자, 등급 또는 정도 반의어 같은 경우는 중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덥다, 춥다. 중간이 있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방향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등급 반의어 또는 정도 반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어쨌든 반의어라고 한다. 이 중 넓다, 좁다처럼 정도나 등급에 있어서 대립되는 쌍을 등급 반의어라고 한다. 등급 반의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무슨 내용? 자, 여러분들 이제 지문 분석 해줄 때는 항상 개념, 단락 내용 정리를 꼭 해주라고 얘기를 했죠. 짧아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연습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등급 반의어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특징 첫째, 등급 반의어가 나타내는 정도나 등급은 단계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정도 부사의 수식이나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고 친절해라 예시. 우리 집 마당은 아주 넓다. 우리 집 마당이 옆집 마당보다 넓다라고 쓸 수 있다. 이때 우리 집 마당의 넓이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넓다라는 것은 등급입니다. 넓은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부사의 수식을 바꾸거나 아주 넓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비교 부사, 비교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당보다 더 넓다 이런 식으로 비교 부사격 조사 보다를 써서 비교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자, 두 번째, 등급 반의어에서는 한쪽 단어의 긍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하며 함의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도 요 단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문장이 뭐야? 이렇게 헷갈려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시가 나오거든. 예를 들어 마당이 넓다는 마당이 좁지 않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한쪽 단어의 긍정이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함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줄쳐서 표시를 해둘게요. 바로 요겁니다. 그러나 마당이 좁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넓다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뭡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요 부분이 되겠죠. 마당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셋째, 등급 반의어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당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다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이것은 마당의 크기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중간 정도의 크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별도의 말이 존재하기도 한다. 좋습니다. 자, 넷째, 자, 이제 문제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 되겠죠? 등급 반의어의 대립상 중 일부는 두 단어 중 하나가 언어적으로 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의무로 쓰인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몰라도 돼. 이거 잘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왜? 예가 있으니까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당의 면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당이 넓거나 좁은 정도를 물을 때 마당이 얼마나 넓니?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반의어의 대립상 중 두 단어 중 하나가 언어적으로 일반적 경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넓다.
그리고 좁다가 있죠. 얘네가 이제 반의 표현인데,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의문용으로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일반적인 경향을 띈다는 얘기예요. 니네 집 넓어? 보통 우리가 이게 물어보죠. 야, 니네 집 좁아? 이렇게는 말하지는 않죠. 물론 너네 집 좁니?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파악했을 때, 뭔가를 들었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등급반의 대립상조 일부는 두 단어 중 하나가 언어적으로 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인다. 네, 좋습니다. 좀 더 보고 우리 12번 문제 풀면 되겠죠? 마당이 좁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마당이 얼마나 좁니라고 묻는 것이 어색. 또한 넓은 정도를 나타내는 파생명사로 좁이가 아니라 넓이가 사용된다. 자, 파생명사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파생이 뭐였지요? 이거 중요하죠? 전미사가 붙어요. 전미사가 붙어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넓다가 뭐니?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여기에 전미사 이를 붙여서 넓이 명사로 파생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파생이라고 되죠잉. 자, 이는 넓다가 좁다에 비해 어떠한 전제나 가정이 없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보면 등급 반의 관계 있는 넓다 좁다에서 넓다가 더 활발하게 쓰여 사용상의 비대칭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점핑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기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을 읽어왔죠? 즉 반의 관계인 등급 반의 관계에 있는데 그 의문형에서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의문형에서 많이 쓰이는 쪽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죠. 여행 잘 갔다 왔어? 기억에 남는 곳은 있니? 자, 왔어는 어때요? 왔어는 친구 왔니? 친구 갔니? 이건 둘 다 쓸 수 있죠? 오다 가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B도 아니란 얘기야. 이육사의 발자취를 따라 이육사 문학관에 갔어. 볼 것도 많고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인상 깊었어. 나도 가보고 싶다. 문학관이 커. 자, 요거 우리가 지금 그 지문에 나와 있던 건 넓어, 커 비슷하죠? 얘는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다 작다인 경우 야, 그 사람 키가 크니? 보통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의문형으로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같이 갔던 황소는 문학관보단 작아. 입장할 때 줄도 섰어. 자, 그래서 우리 크다 작다까 얘기를 했죠? 먼저 커, 얘는 사용합니다. 그랬구나. 줄이 길었어. 자,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되겠죠? 줄이 길다, 짧다, 요 두 가지 말 중에서 우리는 거기 사람 많아? 줄이 길어? 이렇게 말하지. 거기 사람 많아? 길이 짧아? 줄이 짧아?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얘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이거 보면 되겠고, 짧았는데 안 되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답은 C와 2밖에 없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아이고, 쉬워라. 자, 그러면 11번 문제.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 친구들 보면은 적절한 것을 골라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여기서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올해는 사과의 품질이 좋다해서 좋다에는 비교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해봐도 돼요. 그렇죠? 올해는 사과의 품질이 작년보다, 올해니까 작년보다 좋다. 가능하네. 자, 두 번째. 여행 가방이 무겁다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방의 무게는 다르다. 이게 사실 이거 윗글을 참고 안 해도 풀 수 있습니다. 예, 무거운 정도가 다르죠. 남자가 드느냐 여자가 드느냐도 다르고 어른이 드느냐 아이가 드느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차역은 여기서 멀다 해서 멀다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군. 자, 정도부사 위 지문에 아주라는 말이 있었죠? 아주 집어넣으면 되잖아. 기차역은 여기에서 아주 멀다. 가능하겠군요.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영수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해서 가깝다를 부정하면 멀다의 의미는 동일 땡. 가깝다 부정하면 뭐예요? 가깝지 않다인데 가깝지 않다가 곧 멀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 가깝지 않다가 멀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도 보면 물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 해서 뜨겁지도와 차갑지도 사이의 중간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있겠군. 네, 좋습니다. 그래서 11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여요. 자, 기역 리을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의문변동이네요. 자, 적절한 것 찾는 거였고 의문변동입니다. 자, 의문변동은 뭐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교체가 있어요, 단락이 있어요, 첨가가 있어요, 축약이 있어요.
자, 교체는 뭐였습니까? 교체는 또 뭐가 있었지? 음절의 끝소리 교체가 있었고, 비음화가 있었고, 유음화가 있었고, 된소리 대기가 있었고, 반모음화가 있었고, 구개음화가 있네요. 그렇죠? 탈락엔 뭐가 있습니까? 자음 탈락이 있었고, 모음 탈락이 있었고, 자음군 단순화가 있었지요. 첨가는 뭡니까? 니은 첨가. 축약은 뭐가 있나요? 자, 자음 축약이 있고, 모음 축약이 있죠? 자음 축약은 거센소리 대기였고요. 모음 축약은 이중모음화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자, 국어문법은 굉장히 단순하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품사, 문장성분 영역하고 의문변동 영역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 문법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문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박스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문변동 중에는 한 의문이 앞이나 뒤 의문의 영향을 받아 다른 의문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교체네요. 이때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반물은 비읍이 뒤에 음은 미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미음으로 바뀌어 좋은 방법이 달라졌지요. 자, 이게 살짝 내신형이 들어갔어요. 왜 내신형이 들어갔냐면요. 좋은 방법 혹시 이거 자음체계표 외운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네. 자음체계표를 외워볼까나. 자음체계표를 외울 때는 여러분들 바다사자 소환하면 되는데, 예,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자음체계 외울 때 바다사자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사자가 헝 마누라야. 자, 바다사자가 부르는 게 마누라입니다. 자, 줄을 좀 잘 그어야 되는데 이게 태블릿에 잘 안 그어지고 푸푸푸 편의상 그럼 뭐 대충 할게요. 쯔쯔츠 다음에 스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좋은 위치가 되는 거고, 위치 여기가 그냥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위치 방법은 어떻게 외우냐면 혀를 내민 다음에 뒤로 넘기면 그 순서예요. 혀 내밀어서 넘기면 순서. 즉 처음 닿는 게 입술, 그 다음에 입소리, 그 다음에 딱딱한 입천장, 센 입천장,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그 다음에 목구멍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요, 이건 조금 외워야 돼요. 뭐, 파찰이 아니지. 파열음, 처음엔 파열음, 그 다음에 파찰음, 그 다음에 마찰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음과 유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위에 거를 봤을 때, 비읍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미음으로 바뀌었다. 그치?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자,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고 좋은 방법만 바뀌었네요. 즉, 파열음에서, 예, 비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럼 다음 단어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탐구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음체계표를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 외우기가 조금 까다로운 친구들도 있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번 문제는 13번 문제 살짝 내신형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자음체계표를 모른다 하더라도 뭐 문제는 뭐 풀 수는 있습니다. 자, 달림, 공론, 논리 되어 있지? 살펴보면 되죠? 달림에서 바뀐 건 뭐니?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요. 즉, 앞에 있는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유음인 리을로 바뀌었고, 공론 역시 앞에 있는 비음 때문에 뒤에 있는 유음인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논리, 자, 논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죠? 자, 학생, 뭐뭇은 한 의문이 뭐뭇의 의문에 영향을 받아 뭐뭇으로 바뀌어 뭐뭐가 바뀐 사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달림, 공론, 논리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먼저 달림부터 집어넣어 볼까? 달림은 한 의문이, 자, 그럼 달림은 앞이에요, 뒤에요? 예, 앞에 의문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럼 얘 아닌 게 되겠다. 그치? 자, 앞에 의문에 영향을 받아 뭐뭐로 바뀌어. 자, 뭐로 바뀌었어, 얘가? 아까 우리 2번을 제꼈잖아. 그럼 얘가 다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 유음으로 바뀌었죠? 달림, 니은이 리을, 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맞는 것. 바뀌어. 자, 또 뭐가 바뀌었습니까?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 네, 맞는 설명이네요. 그래서 답이 1번이란 얘기인데, 나머지를 좀 확인해 볼까요? 공론 같은 경우에는, 공론은 한 의문이, 자, 뭐에 영향을 받아? 앞입니까? 뒤입니까?
네, 그렇죠. 앞에 있는 의문의 영향을 받았죠. 그럼 이게 다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다 아니고요. 자, 비음으로 바뀌었다. 자, 앞 맞고, 그 다음에 T가 비음으로 바뀌었다. 비음이 아니라 유음이, 비음으로 바뀐 건 맞네. 네, 쏘리. 비음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조음 위치가 바뀐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조음 위치가 바뀐 것이 아니라, 비음에서 유음, 조음 방법이 바뀐 거죠. 예,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살짝 내신형 문제란 얘기입니다. 4번, 논리는 한 의문이 뒤에 의문의 영향을 받아. 맞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네. 예, 유음으로 바뀌었다. 유음 맞고요. 조음 위치, 여기가 틀렸네요.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방법.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음 체계표를 좀 알고 있으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문법은 여러분들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사자가 헝, 마누라야,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좀 이야기하기 좀 그러네요. 왜냐면은 수능이나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 지문에 있는 자료를 읽어낼 수 있으면은 문제가 풀려요. 근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3번 문제는 살짝 내신형. 자, 14번 문제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다른 문장이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이 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안긴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로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예를 들어 관형절은 아는 문장 안에서 절 전체가 관형어 기능을 한다. 다음 자료에서 안긴 문장의 종류와 기능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원 친구들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안긴 문장, 아는 문장은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주어 소수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주어 소수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에서 요 안겨있는 안긴 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을 하느냐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관용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엇을 꾸며줍니까? 체언을 꾸며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다음 자료에서 안긴 문장의 종류와 기능을 파악해보자. 이것도 살짝 내신형이고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흰 백지를 찾아가자. 여기가 조금 하얗네. 자, 문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문장이라고 하면은 안긴 문장, 혼문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겹문장이 있습니다.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겹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옛날 내 후배 이름이 이어진이었는데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 연결어미,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었느냐에 따라서 대등접속 그리고 종속접속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여요. 자, 말 뜻을 알면 되는데 대등이란 말은 앞에 있는 문장 첫 번째 의미하고 두 번째 의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열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대조되는 내용이 나올 때 대등접속이라고 합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나 그는 라면을 먹었다. 이런 것들. 내가 밥 먹는 거하고 그가 라면 먹는 관계가 없거든. 이런 것들은 그냥 대등접속입니다. 자, 종속은 뭐냐면 따를 종에 속할 속입니다. 그래서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좀 이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와서 땅이 길이 막힌다. 비 와서 길 막힘.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비 오는 게 이유 원이 대해서 길이 막혔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종속 접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문장이 있는데 아는 문장이 방금 얘기했던 거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겨있는 애들이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부사어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명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명사 형태로 되어 있고 요런 애들을 명사절, 이 절이라는 이런 이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것은 관형절 또는 관형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그 다음에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까 명사절에서도 부사어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부사절에서도 부사어 역할을 합니다. 요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형태를 보면 되거든. 명사절은 명사 형태로 끝나고 부사절은 부사 형태로 끝납니다. 뭐 간단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서술어 역할하는 것은 서술절.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따오는 것을 인용절 이렇게 구분합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누나가 주인님이 밝혀졌다. 자, 여러분들 문장 성분 분석할 때는 서술어가 몇 개 있는가를 봐야 돼. 누나가 주인이다, 밝혀지다 두 개가 있잖아. 자, 얘는 이제 견문장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먼저 앞에 있는 문장을 볼까요? 누나가 주인이다. 밝혀지다. 뭐가 밝혔어요? 누나가 주인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을 안고 있다. 자, 니은을 볼까? 삼촌은 농담을 던지다. 농담을 던지다. 이게 되겠죠? 이 문장 던지다 여기 하나 있고 분위기를 풀었다 서술어 두 개 있으니까 견문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삼촌은 농담을 던짐으로써 분위기를 풀었다. 자, 농담을 던지는 게 뭐하고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 분위기를 풀다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형태가 뭘로 끝나고 있어요? 던짐 명사 형태로 끝나고 있네. 그래서 명사절 부사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가 형은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형은 기다렸다.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다. 이게 되겠죠? 자, 얘는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은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 분석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역, 니은, 디귿에서 안긴 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맞고, 기역에서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이 아니라 주어 기능을 하는 겁니다. 2번. 기역, 디귿에서 안긴 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맞죠? 니은에서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 안에서 부사의 기능을 한다? 예,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나머지 확인해 볼까요? 자, 기역 디귿에서 안긴 문장의 종류가 모두 동일하고 디귿에서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이 아니라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4, 5번은 어때요? 종류가 모두 다르다. 이게 다 틀렸죠?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명사절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고요. 15번 이 중세국어 문제는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뭘 줍니까? 자료를 다 주잖아요. 자, 적절함과 찾기가 되겠네. 자, 푸는 방법은 현대어 풀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문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매칭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중세국어에는 용언의 어간이 붙어서 실현되는 의문형 어미와 달리 체언 뒤에 직접 실현되어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끝맺는 조사가 있다. 이를 의문보조사라고 하는데 의문보조사라는 판정 의문문에 실현되는 가아. 자, 판정 의문문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너 밥 먹었어? 너 학교 가? 이런 것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판정 의문문. 자, 그런데 판정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가아가 있대요. 가 또는 아. 그리고 설명 의문문. 자, 설명 의문문은 뭡니까? 이거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넌 뭘 좋아하니? 너 어디 가니? 이런 것들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때는 고오를 쓴대요. 그치? 그런데 가와 고는 모음 또는 리을 다음에 아오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있다. 그치? 자, 그러면 보도록 해보자. 자, 이렇게 중세국어 문법 나오면요, 현대풀이 먼저 보는 거야. 얻는 약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 자, 앞에 나오는 말이 이제 무엇이라고 하는 네, 이제 체언이 되겠다. 그치? 체언이 되겠고요. 이게 미지칭이었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네. 자, 무엇, 미지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칭이가, 미지칭이가, 미안해요. 머리가 헷갈린다. 어쨌든, 체언이 나와 있습니다. 체언이 나와 있고 또 어때요? 받침이 있지? 자, 조건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질문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yes, 아니요? no,
아니요 이렇게 안 되겠죠, 그쵸? 네, 아니요로 대답이 안 되죠. 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됩니다. 기억은. 자, 설명 의문문이니까 고 아니면 오로 대답해야 돼요. 이 말은 뭐야? 4번, 5번은 다 아니란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무스겁고 이해가 된다. 그치? 그리고 이제 받침이 있기 때문에 뭐 오를 쓰지는 않죠.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이 딸이 너의 종인가? 역시 마찬가지에 너의 종. 현대의 풀이 보니까 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니은은 판정 의문문입니다. 그쵸? 예, 아니오로 말할 수가 있네요. 예, 아니오로 말할 수 있을 때는 가 아니면 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 아 말하는데 자, 그러면 3번의 종고도 아니죠?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란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찌 이름이 선야인가? 자, 디귿은 설명 의문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선야. 자, 채연이 나와 있습니다. 선야, 채연 나와 있는데 모음으로 끝났네. 설명 의문문일 때는 고 아니면 오로 쓴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런데 앞에 모음. 그쵸? 모음 또는 리을 받침을 뭘로 써라? 오로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야 모음으로 끝났죠? 그럼 뭘로 써야 돼요? 선야 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답이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은 뭐 문법 문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자,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문법 용어들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뭐 문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것들은 가져가야 돼요. 필요한 것을 못 가져간 상태에서 이런 박스들, 이런 지문들을 읽을 수 있을까? 아유, 당연히 못 읽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챙겨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9월 모의고사 문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학 파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댓글 보고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쁠 때는 이제 못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돈 받고서 이게 뭐 채널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보고 좀 의문점 있는 친구들은 뭐 질문하면은 뭐 그때그때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고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